민주통합당의 이해찬 대표가 대선 플랜을 내놨습니다. 이 대표는 7월 중 대선 후보 경선 룰을 확정해 9월 중순경 대선 후보를 선출, 11월 대선 직전 당 밖의 후보와 단일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당 밖 후보와의 단일화, 즉 안철수 원장과 단일 후보를 확정하는 2단계 경선 룰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한편 새누리당은 대선 후보 경선 룰 싸움에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여의도 당사 앞에는 비박 대선 주자들의 지지단체 회원들이 완전 국민 경선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몽준 전 대표도 70년대 향수가 당에 엄습하고 있으며 한 사람의 권력 욕심이 보수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김기현 차장. 민주당에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대선 플랜이 좀 나왔다고 하는데 보니까 7월에는 경선 체제로 돌입을 하고 9월 중순까지는 국민 경선제를 마무리한 뒤에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1월 초순쯤에 2단계 경선을 해서 안철수 원장과 단일화하는 방안까지 이렇게 액션 플랜을 구체적으로 세워놨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이제 출범을 해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구도를 전국을 민주당이 다시 주도하는 형국이 됐는데요. 당 대표 취임하자마자 당의 원록격인 당 상임 고문단하고 이 대표가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이런 대선 플랜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안에 경선 룰을 확정을 해서 9월 중순경에는 당 후보를 뽑겠다는 건데요. 이게 이런 계산입니다.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는 런던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당내 경선을 해도 흥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보통 전국을 돌면서 국민 참여 경선을 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런 걸 감안을 하면은 9월 중순은 돼야지 대선 후보를 뽑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후에는 2단계로 안철수 교수하고 협상을 거쳐서 또 단일화를 해서 결국은 11월에는 야권의 최종적인 대선 후보를 정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예. 근데 제1야당인데 보면 나중에 보면 11월 달에 가서 안철수 원장과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단일화 한다는 구상까지 한 거면 당내에서는 자신이 없다 이런 걸로 붙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2002년에도 노무현 후보가 당시 당내에서 그때도 지역별로 돌면서 경선을 해서 노풍을 불러일으켰고 그 후에 정몽준 의원하고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해서 결국은 2002년 대선에 승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아직도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발언을 보면 강원 빼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아주 좋다 전망이 이렇게 낙관론을 폈는데 그 낙관론의 근거랄까 이런 게 좀 있나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는 건지?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네.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강원도에선 전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는 어렵다는 거고 나머지 지역은 분위기가 좋다고 하는데 이해찬 대표가 본인이 스스로 선거기획통이다. 자기가 최고의 선거기획통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낙관론을 펴는데 2007년 대선 앞두고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대표가 지금 2002년보다 훨씬 상황이 좋다. 우리가 쉽게 이긴다. 그리고 그때 당시 한나라당의 유력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위원장인데 이 두 사람은 권투로 치면은 그냥 플라이급밖에 안 된다. 우리가 손쉽게 이길 거다. 이렇게 자신을 했는데 막상 선거에서 참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대표의 예측이 이번에는 들어맞을지 또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근데 일정을 보면은 야권 단일화를 최대한 늦추려는 것인지 아니면 올림픽이라는 특성한 행사 때문에 흥행을 위해서 늦추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누가 나오든지 간에 후보에 대해서 11월 말에 나온다 그러면 11월 중순쯤에 나온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검증할 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검증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역대 대선을 봐도 야권은 늘 선거 막판까지 후보를 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지금 현재 여권은 늘 후보가 정해져 있는 상태였고요. 그런 것 때문에 야권 후보는 늘 보면 검증할 시간을 잘 주질 않는다는 그런 좀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특히 안철수 원장 같은 경우는 더 검증할 시간이 없거든요. 만일 야권 후보로 안철수 원장이 된다면은
국민들이 더 이제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대선 플랜을 내놓은 분이 이제 이해찬 대표 아닙니까? 이해찬 대표가 이제 뭐 선거에서 진 경우도 있었지만 선거 기획통으로 유명한데 그래서 혹시라도 진짜 이게 뭔가 좀 꿰뚫는 무슨 계산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게 좀 있는 게 있는가요? 글쎄요, 지금까지 한번 이 대표의 말을 한번 믿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근거로 그렇게 자신을 하고 있는지. 예. 근데 지금 이제 각 민주당 내 대선 주자들 보면 이제 출판 기념회도 하고 출마 선언도 하고 하는데 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철수 지지도는 막연하다. 내가 뭐 경선을 하더라도 내가 안철수 원장한테 지지 않는다. 이런 지금까지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을 해왔던 게 굉장히 공격적이다. 그래서 권력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을 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어제 이제 당내 문재인 상임 고문하고 김두관 경남지사가 모두 이제 대선에 관련해서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굉장히 이제 자신감 넘치는 발언을 했는데 문 고문 같은 경우는 어제 당내에 이제 한 간담회에서 이제 한 얘기인데요. 내가 경쟁력이 가장 높다. 내가 후보로 나서야만 박근혜 전 위원장을 이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자신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비서실장 출신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내가 대통령의 눈으로 국정을 봤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다시 민생이라든지 양극화, 비정규직 문제 이런 건 이제 이번에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격려를 강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안철수 원장이나 또 당내 경쟁자인 이제 김두관 지사는 그런 국정을 이제 총괄했던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런 걸 좀 차별화하려는 걸로 보이고 지금까지 민주당 후보들이 안 원장은 이제 어차피 우군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하는 건 좀 피했는데요. 어제 이제 문 고문이 우리는 당내 지지 기반이 있는데 어떻게 단일화하면 질 수가 있겠냐. 질 수가 없다. 이렇게 안 원장을 상대로 이제 최종 야권 후보 경선을 해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김두관 지사도 출판기념회 갖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는데 거의 대선 출정식 분위기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김두관 지사가 어저께 그 얘기를 하면서 또 단일화 얘기도 또 얘기를 했었죠. 예. 네. 사실상 이제 출판기념회 형식을 빌린 출정식이었는데요. 한 2,000명 정도가 왔다 그러고 전 현직 의원이 한 20여 명 왔다고 하고 아주 김 지사도 굉장히 고무됐다고 합니다. 김 지사가 이제 얘기한 것도 문 고문과 비슷한데요.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이긴 사람이 결국 야권 후보가 될 거다. 그러니까 안 원장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워낙 안 원장이 이제 지지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 지사는 지지도가 낮은 편이고 그래서 10월이란 얘기를 어제 김 지사가 했어요. 그래서 10월에도 이제 안 원장 지지율이 더 높으면은 단일화해서 11월, 12월에 이제 뛰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과연 어떤 뉘앙스인지는 좀 이제 지켜봐야 되겠고요. 김 지사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불쏘시개나 페이스메이커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선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거지. 안 원장이나 문 고문을 띄우기 위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겠다는 걸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또 내비쳤습니다. 예, 역시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인 손학규 고문도 어제 대구대 특강에서 한마디 했는데 영남 후보로는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배경이 좀 약간 아리송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야권의 모든 대선 주자들이 부산 경남 지역 안 원장을 비롯해서 문 고문 그다음에 김 지사 다 이제 PK 출신이거든요. 이제 유일하게 수도권 출신이 이제 자신인데 대선에서 이제 최대 승부처를 이제 수도권이라고 보면은 자신이 제일 이제 유리하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근데 동아일보 컬럼을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김두관 지사에 대해서 민주통합당의 최고의 신상이다, 신상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대선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분이 영남 출신 인사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절대 안 됐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떻게 보면 상반된 그런 의견인데. 그렇습니다. 네. 2002년 대선 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영남 출신이라는 건데요. 전통적으로 지금 야권이 이제 호남하고 수도권에서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영남 후보가 나오면은 영남에서도 일부 표를 더해서 이제 쉽게 대선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논리인데 민주당이나 야권 내에서도 여기에 동조하는 분들도 또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 전 대표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그 전통적인 그 영남 후보론이 더 맞을지는 또 역시 대선을 지켜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손학규 고문 이제 발언 중에 또 하나 제가 재밌는 네. 거는 그 제가 보니까 내가 한나라당 그 지금 새누리당이죠. 계속 남아 있었으면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지난번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이제 탈당을 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과거를 좀 후회하는 건가요? 2007년 이제 대선 때 그 손 전 대표가 이제 탈당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위원장에 비해서 너무 이제 지지도가 안 나오니까 결국은 이제 탈당을 했는데, 이제 어제 한 얘기는 이제 내가 그때 탈당 안 했으면은 지금 아주 새누리당의 유력 주자가 됐고 그동안에 당 대표나 총리를 했을 수도 있다. 뭐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뭐 한나라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만일 그때 그 손 전 대표가 안 나갔다면 지금 박근혜 전 위원장하고 이제 두 사람이서 아주 2007년 못지않은 치열한 그런 이제 대선 후보 레이스를 하고 있을 거다는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예, 뭐 네티즌 그 반응 중에 보니까 어쩌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정치에는 이제 가정이란 게 없고요. 지나간 걸 이제 후회해도 뭐 다 지나간 거니까요. 네. 오늘 저 민주당 관련해서 또 기사 하나 실린 게 민주당 경선 과정에 그 모바일 투표하고 정책대의원 투표를 이중 투표했다는 한 대학생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논란이 있다. 이러는데 지금 워낙 표차가 적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 이런 일이 더 있었는지 아니면 이 특수한 케이스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예, 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한 20대 네. 남성이 이제 처음에 그 모바일 투표를 먼저 하고요. 예, 권리 당원이라 그래서 당비를 내는 당원 자격으로 이제 모바일 투표를 하고, 네. 그다음에 정책 대의원으로 친노 성향 이제 몫의 정책 대의원으로 또 이제 현장에서 또 투표를 했다는 건데, 지금 당에서 설명하는 거는 이게 뭐 행정적인 그런 뭐 오류였다는 거고 더 이상의 케이스는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그 통합 진보당 당원들도 이번에 전대 투표를 했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 이번에 민주당 전대에서 또 부정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민주당 분위기는 이걸 좀 이제 더 확대는 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기류인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모바일 투표 이게 편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렇게 좀 부정 의혹이 뭐 확산되니까 이 제도 좀 어떻게 좀 보완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새누리당 얘기 좀 한번 해보죠. 새누리당 같은 경우 어제 이제 그 비박 진영에서 오픈 프라이머를 요구하는 그 시위까지 벌어져서 지금까지 이제 대선 주자들이 이제 그 경선 룰을 고치자는 요구는 있었는데 지지자들이 그 당사 앞에 몰려와서 시위를 한 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당사 앞에는 늘 뭐 이런저런 시위가 많은데요. 오랜만에 또 당내 문제로 이렇게 시위가 이제 일어났는데, 어제 아침에 한 100여 분 정도가 와서 이분들이 이제 자기들을 이제 소개를 한 게 이제 그 국민 참여 경선 그 관철을 위한 뭐 국민 행동이라고 이렇게 시민 단체를 이제 자처했는데, 당 지도부에서는 이분들이 결국은 비박 진영에서 동원한 분들이 아니냐 이렇게 또 이제 반발하고 있고요. 이분들이나 아니면 비박 주자들은 이제 우리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난주에 그 천안에서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가 열렸을 때도 또 와서 시위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당 지도부와 친박계에 이렇게 좀 압박을 넣으려는 그런 이제 의도로 보입니다. 황우여 대표에 대한 이제 비난 그쪽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 중앙일보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심판이 선수 양쪽한테 다 칭찬을 들을 수는 없지만 한쪽한테는 칭찬을 듣고 한쪽한테는 비난을 들으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친박 쪽에서도 황우여 대표에 대한 쓴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의 컬럼을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황우여 대표가 네. 굉장히 뭐 외유 내강형이라고 하고요. 그 어단팔이란 또 네. 정치권의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어단팔이 무슨 뜻입니까? 어리숙해도 이제 단수가 팔단이라고 그래요? 하는데, 이번에 굉장히 좀 곤욕스럽습니다. 특히 그 비박 주자들은 아예 이제 황 대표를 인정을 안 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박근혜 전 위원장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실행하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건데, 그래서 심판으로서의 권위까지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게 역대 봐도 경선 관리를 이제 당 대표가 하게 되는데 양쪽에서 다 욕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2007년 대선 때도 이제 강재섭 대표가 결국은 뭐 양쪽에서 그렇게 어느 쪽에도 다 이제 그 좋은 얘기를 못 듣고 결국 이제 정치 생명이 마감했는데,
그래서 황 대표도 좀 굉장히 고민이 뭐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황 대표가 그 친박 쪽을 일방적으로 이제 편든다는 그런 인식을 지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비박계에서 그걸 별로 인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 비박 그 주자들 중에 보면은 정몽준 전 대표, 김문수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이재호 저 의원 이렇게 있는데 그 정몽준, 김문수 이 두 분은 그래도 판을 깨고 나가진 않겠다. 그런데 비해서 이재호 의원은 대선 전국쯤 되면 정계 개편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비박 중에서도 약간 입장에 따라서는 좀 행보가 달라질 것 같다. 그런 전망도 있어요. 그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그 지사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고요. 선택지가 좀 있는 편입니다. 만일 이번에 뭐 후보 도전에 실패한다면은 이제 남은 지사 임기를 채우고 또 차차기를 노릴 수도 있고요. 그 정전 대표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편인데 그 옛 친이계 핵심이었던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이번에 밀리면 더 이상 이제 설 곳이 없다는 그런 또 뭐 개인적인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위원장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재호 그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박 전 위원장과 각을 세우고 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강경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는 이제 비박 주자들이 이제 어쨌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 국민 경선제를. 근데 그걸 만약 채택을 했다 해도 뭐 상황이 사실 크게 달라질 것이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정치권에서 보고 있나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나머지 비박 주자들을 모두 합친 지지율이 뭐 박 전 위원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완전 국민 경선제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후보 이런 상황을 뒤집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 면에 대해서도 이제 비박 주자들이 좀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의 판을 흔들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의 룰대로 가서는 뭐 더욱더 뭐 패배는 이제 불보듯 뻔한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판을 흔들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경선 룰을 그나마 이제 바꿔보는 거라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